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점과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4월 22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요. 오늘이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무슨 요일이지? 네, 그러다가 아 맞다. 오늘 할 일이 막 쭉 생각나는 거예요. 엄청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벌떡 일어났었는데 몸은 좀 피곤하다 보니까 마음은 오늘이 주말이었으면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아침에 모닝 브리프에서도 박전무 되게 피곤해 보인다 그런 댓글도 보긴 했었는데요. 그렇게 몸은 조금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일 자체가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있어서 참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저희 인턴들 고객 자녀들 인턴 기회를 주면서 아이들한테 금융교육을 시켜주고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늘 얘기하죠.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면서도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하는데 좋아하는데 우리 팀 채슬리를 만나고 이렇게 채슬리 TV를 통해서 수많은 우리 채밀턴 분들 격려와 또 아침 모닝 브리프에서나 이렇게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될 만한 그런 댓글들 그런 걸 통해서 저희 팀 채슬리가 지금 이번에도 한 명 또 채용하고 해가지고 14명이 됐는데요. 채슬리 투자 전문뿐만 아니라 채슬리 AI랑 로보 어드바이저 뭐 이런 걸 개발해주고 관리해주고 있는 채슬리 QR이 있고요. 또 그 QR에 보면 증시만평이랑 이렇게 해주는 인감독도 있고 채슬리 AI 매일 시황 해주는 고성무도 있고 그 모든 또 채슬리 AI 시스템을 만들어줘 조성무라고도 있습니다. 거기 우리 조성무 볼 때마다 제가 조자룡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인재들이 제 주변에 함께 이렇게 우리나라 금융 강국을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인재들이 다 모였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점점 더 우리 채밀턴 분들이 또 해주시는 얘기라든지 그 각 산업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거의 다 들어와 계시거든요. 보면 그래서 참 이게 예전에 제가 협력의 진화라는 책을 투자의 본질에도 한번 써놨었거든요. 왜 우리가 약삭빠르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요. 실제로는 신의를 지키고 어떻게 보면 내가 손해보고 다른 사람이 좀 더 이익을 보는 그게 내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 신의를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 수밖에 없는지 그 협력의 진화에서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이었던 것 같은데 그 책 내용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 배신을 때리는 사람은 그 다음 비즈니스 어떤 기회가 생기면 저 사람은 배신 때렸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배신 때리는 사람이 처음에 어떤 딜을 통해서 싹 해먹고 나가면 그 같이 했던 파트너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게 맞아요. 손해를 보는 게. 그게 이제 게임 이론에서 재수의 딜레마에서 내가 자백을 하면 나는 1년. 근데 자백을 안 하면 5년. 그래서 서로 둘 다 자백을 안 하면 사실은 입증이 안 되니까 무죄로 나올 수도 있는데 한쪽이 배신 때리고 자백을 해버리면 자백을 한 쪽은 1년인데 자백을 안 한 사람이 덤탱이 쓰게 돼 있으니까 거기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자백을 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예를 들면서 한쪽이 이제 배신을 때렸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딜을 할 때 그 사람하고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배신 때리면서 처음에는 뭘 해먹다가 나중에는 함께 일을 할 뭔가를 할 파트너를 못 구하게 되고, 신의를 지킨 사람은 그 다음 어떤 비즈니스 딜이 있었을 때 저 사람은 끝까지 신의를 지킨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하고 할 거야.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딜이 많아진다는 거죠. 비즈니스 건수가 오히려 많아지면서. 그래서 이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당장은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잘 살 수밖에 없다. 네, 그런 내용이 협력의 진화에 나오는 내용이었는데, 네, 그렇게 참 많은 분들이 우리 채슬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참 많은 도움을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 부분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서운하게 만들고 나를 배신했던 사람, 내가 저 인간은 어떻게 내가 복수를 해주지? 그런 마음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고립되고 도태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옛날에는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되는데 그런 복수심 이런 게 옛날에는 많았다면, 그 원리를 깨우치고 나면 굳이 내가 뭘 혼내줘야 되고 안 해도 돼요. 굳이. 네, 이 사회 시스템은 그렇게 약삭 바르고 배신 때리고 이런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존경받는, 그리고 큰 뭔가를 이룩하신 분들 보면 절대 인격이 나쁜 분들이 없습니다. 오늘은 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3,000보로 빠졌는데요. 어제 42분 찍었거든요. 네, 오늘도 40분 안으로 한번 딱 40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는 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네, 그러니 다른 부모님들이 정말로 고마워했을 겁니다. 네, 어제 계곡 가서 3시간 놀았던 거 말씀드렸었는데, 저 금요일 랩 상품 가입하러 가려고 연차 냈어요. 아유, 연차까지 내셨네요. 잘했죠 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오늘 최고점을 갱신했네요. 3월에 그 울퉁불퉁한 변동성을 다 대처하고 수익 나고 있는 계좌를 보니 인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채슬리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들용 주식 서적 집필하시는 거 찬성입니다. 네. 애들용. 요즘은 AI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내용을 좀 만화처럼 그죠? 이연복 교수님의 먼 나라 이웃 나라처럼 하는 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꼭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금융교육책 좋은 것 같아요. 전무님이랑도 잘 어울려요. 네, 제가 애들하고 잘 어울리고, 예전에 사학연금에서 저한테 강의 요청이 들어와서 애들 있잖아요. 네, 애들 대상으로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애들 대상으로 막 하면. 그리고 애들이 어릴 때 워런 버핏이 11살 때부터 주식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워런 버핏 얘기도 해주면서 우리 애들 보면 금융에 대한 이 관심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5살짜리 애한테도 5만 원짜리 하나 주면 엄청 좋아해요. 잠깐만, 얼마 전에 어떤 애한테 돈 줬더니 막 신나서 막 박두한 쌤 막내 박두한 쌤 막내였군요, 보니까. 네,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식사했을 때 재수 씨랑 애기들 데려왔길래 막내 너무 예뻐가지고 했더니 막 주차장에서 막 춤을 추더라고요. 애들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아집니다. 장이 좋으니 공부가 더 재밌어요. 그죠?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하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번 랩 들어가야 하나 고민 중이었는데 답을 주셔서 편안하게 들어가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어제 장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막 반도체 다음 주자 반도체가 멈추면 내가 이제 뛰어나갈 거야 막 이런 종목들이 막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목표 전환형 이번에도 목표 전환형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께서 너무 고마운 건 배짱을 가르쳐 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며칠 전부터 시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연호 님이 들어오셨네요. 화면으로만 뵙다가 어제 처음 실물을 배웠는데 그 기회를 살려서 종목 질문이라도 했어야지 흐뭇하게 감상만 하다 온 제 자신이 어이없지만 열심히 일하며 오래 투자하다 보면 또 뵐 날이 있겠죠. 저는 웜의 신박 인트로가 참 좋습니다. 주식에서 오는 흥분을 가라앉히는 진정제라고 할까나. 어제 저희 회사에 방문하셨었군요. 네. 제가 항상 저희 회사 오시는 신규 고객분들 다 만나 뵙는다고 했잖아요. 저희 해지율이 한 9%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10분 중에 9분은 계속 앞으로 계속 뵐 뿐이고 저를 믿고 이렇게 찾아오셨다는 게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그리고 저희가 열심히 지금처럼 아침 모닝 브리프부터 해서 보시면 아시잖아요. 참 열심히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단기 주가 왔다 갔다 하는 거에 그 변동성은 그거는 내 몫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래도 연평균 한 15% 이상의 수익을 달성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1년이 2년 지나고 어제 3년 되신 분이 된장에다가 그 다음에 그 두릅 나물이랑 뭐 이거 또 들고 오셔가지고 주말에 부모님하고 식사할 때 먹으라고 또 갖다 주시고 이제 거의 뭐 2년 3년 이렇게 되신 분들은 다 정말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이고 앞으로 가족이 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다 인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노동소득이 아닌 금융소득의 기술은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헛꿈이 아닌 실체가 있는 꿈을 꾸어 꿈이 이루어져서 금융강국의 대한민국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반드시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웬만한 분야는 하면 다 1등 됐잖아요, 그죠? 저는 반드시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듣기만 하다가 오늘 한투에 목표 전환형 랩 가입하고 왔습니다. 한투, 신한, DB, IBK, 삼성 그리고 KB까지 최슬리에만 집중 중이에요. 나쁜 버릇도 고치고 좋은 전문가님들과 함께하면 좋은 길이 열릴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금묵자옥이다 하면서 우리 아이들 보고도 좋은 친구 사귀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어디서 노느냐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 나라 이웃 나라처럼 쓰시고 전국 학교 도서관에 비치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10권씩 기부할 수 있도록 하심 함께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 과장이 SDI 포트에 넣은 후 조마조마했는데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다니 조마조마하면서 더 담지 못해 하신대요. 같은 마음 하루 이틀 빠지길래 잉 했는데 오늘 뿜었네요. 대표님 제가 오랫동안 공부해서 온 종목에 대해 저와 반대되는 논리의 리포트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기업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지만 각자의 포지션은 있겠지만 문제는 시장의 큰 손들은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믿고 주가를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이럴 때 대표님이라면 어떻게 하시나요? 결국 내 논리에 따라 개인의 장점을 활용하여 시계열을 길게 해서 버틸지 아니면 큰 손들이 저렇게 움직이는 걸 보니 혹시 내가 틀린 건 아닐까 하고 일단 내 생각을 접고 시장 흐름을 따라가야 하나요? 그 판단 기준이 정말 궁금합니다. 되게 좋은 질문 하셨다 그죠?
실제 저희 운용사에서 애널리스트들 많이 오시라고 해가지고 세미나 많이 합니다. 리포트 보면 내 생각대로 아니면 내 생각과 반대되는 아니면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사람들. 그러면 애널리스트들 얘기를 들으면서 펀드 매니저는요, 애널리스트의 논리의 오류를 내려고 세미나를 듣는 겁니다. 자료 봤죠? 이거는 내 생각하고 좀 다른데. 그러면 이제 불러서 같이 세미나 하면서 아이디어 회의를 하죠. 들어보고 예전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2020년 코로나 때 제가 좋아하는 이현택 연구원하고 지금 하나증권가 있는 김도은 연구원하고 둘이 와가지고 처음에 그랬었거든요. 이 백신하고 치료제가 나오지 않으면 이 시장은 바로 못 올라간다고. 네, 그렇게 리포트를 써서 와서 1시간 내내 설명을 했어요. 그 얘기를 제가 다 듣고 그랬던 거죠. 워낙 이제 좋아하는 후배들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 논리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세미나를 할 게 뻔하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던 거죠. 예전에 1917년, 18년도에 스페인 독감이 어떻게 없어졌는 줄 아냐고. 그랬더니 무슨 소린가? 2년이었잖아요. 전 세계에서 5천만 명 이상이 죽고 집단 면역으로 없어진 거다. 치료제가 나와서 없어진 게 아니구나. 무슨 백신이 나와서 없어진 게 아니라 집단 면역으로 없어진 거다고. 그 최악의 케이스, 그 말고도 홍콩 독감부터 해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 사례가 많은데, 제가 최악의 케이스, 그리고 100년 전이면 의료 시설이 무슨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낙후되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최악의 케이스를 얘기하면서 2년 안에 집단 면역으로 2년 만에 다 없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나와야 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10년의 미래 캐시플로우를 보면 요 2년 고생하는 건데, 이 2년 동안 소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게 3, 4년째에는 이연 수요로 또 나온다 했잖아요. 근데 이연 수요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10억 해가지고 10년치 100억을 벌면 PR이 10배면 100억의 시총이 결정이 되는데, 이 2년이 설사 50%씩 이렇게 이익이 급감을 해서 5, 그 다음 3년 차부터 10억 하더라도 그러면 합산 다 하면 90억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10%만 빠지는 게 맞는데, 지금 주가가 30% 이상 빠진 이 상황에서는 주가가 강력하게 빠르게 반등 들어갈 거고, 그러면서 이제 페드가 그때 이제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했었으니까, 그러면서 한 15분 정도 이래 설명을 해줬죠. 그러면 그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제 펀드 매니저가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얘기했을 때, 저 사람 논리가 맞다 아니다. 근데 그때도 이현택 연구원이 딱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톤이 바뀌었어요. 한 일주일 뒤인가 2주일 한 좀 이후에 나온 자료를 딱 보니까 톤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아이디어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반대로만 해 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애널리스트 리포트대로 펀드 매니저들이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애널리스트의 리포트가 와, 내가 몰랐던 거, 와, 이번에 이렇게 빅사이클이라고, 네, 그런 어떤 인사이트가 아주 깊은 그런 리포트도 많고요. 그리고 23년도에도 그랬었잖아요. 2차 전지 꺾일 때 아니다라고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보세요. 제가 그때도 보면서 그런 리포트나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보였거든요. 솔직히. 투자의 본질에 제가 써놨잖아요. 주식시장은 교만한 자의 무덤이라고. 예, 그 교만한 자의 무덤 이런 거는 다 제가 백세 김영석 교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인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행운은 재앙이다. 예, 그런 말들이 생각나면서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저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앞으로의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한쪽으로는 너무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들 너무 안타깝고, 네, 그렇기도 했고요. 그렇게 막
예, 그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가 항상 제가 제 얘기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분들의 유튜브를 저는 제일 많이 본다 했잖아요. 저랑 반대되는 얘기 하나. 그래서 그 논리를 들어보는 거예요. 논리를 들어보고 그 트럼프 시절에 트럼프 2.0 제가 쓴 책도 있었지만 그때 나온 책부터 해서 여러 막 조회수 엄청나고 막 그런 책들도 제가 다 보면 굉장히 비관론적인 얘기를 한 사람들의 책이나 그 유튜브가 조회수 많이 나오거든요.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얘기 속에서도 혹시 제가 놓치는 점이 있나 체크를 해보고 이건 아닌데 이 잘못된 논리를 따르면서 시장이 움직이면 그 부분은 반드시 복원이 된다 했잖아요. 그게 투매가 됐든 아니면 패닉 바잉이 됐든 반드시 복원이 되니까 그런 게 하나의 또 수익의 기회 알파가 되기도 합니다. 월간 전망 참여 신청하고 있는데 계속 당첨이 안 된 건지 연락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투자하는 할머니 이번 그 연휴에 끼어 있기 때문에 5월 4일인가 뭐 그렇잖아요. 네, 우리 투알님은 오시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간절하게 바라면 이루어진다. 네, 우리 투알님은 오시면 됩니다. 투자의 본질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 책으로 많은 영감을 얻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5월에 삼전이 파업하면 하락세로 돌아서게 될까요? 이 파업도 다 똑같아요. 네, 파업이 10년 이익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 보면 실제로는 크게 영향을 안 줍니다. 기업 가치에는 크게 영향을 안 줍니다. 근데 이제 파업에 대해서 노사가 얼마나 슬기롭게 합의하면서 그래도 좀 요구할 거 요구하고 어느 정도 합당한 수준으로 받고 그게 잘 이루어지면 그러면 주식은 미래의 10년 현금 흐름을 보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락세로 돌아서게 되는 건 아닙니다. 진짜 시장 IQ는 2만이 맞는 것 같습니다. 동생에게 24일까지 목표형 랩 모집한다고 했더니 아침 일찍 가입하러 갔네요. 주식 공부는 하기 싫다고 하면서 2월에 성과형을 넣고 이번에 목표형도 가입했어요. 동생이 욕심내지 않고 차분히 채슬리 스타일 주식에 물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처음에는 우리가 다 잘 모르니까 이렇게 경험을 해보시다 보면 나중에 천천히 주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부분을 좀 배우시면서 동생분도 투자의 고수가 아마 되실 겁니다. 증권사는 한 군데로 모아서 하는 게 좋은가요? 랩을 증권사 한두 군데 다르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가 사실 랩 운용이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뭐 굳이 증권사를 이렇게 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모집 기간이 다를 수는 있어요. 모집 기간이. 그리고 모집 금액이 좀 다르죠. 삼성은 1억 이상, 한투, 신한 다른 데는 5천 이상.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 책에서 질문이 있는데 252쪽 엔비디아 5파 상승 차트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지금 5파 상승이라면 앞으로 하락 3파만 남았다고 보고 계신 건지 그러고 보니 작년 말 주변에서 돈 벌었다는 얘기만 듣고 아무런 의심 없이 매수했는데 요즘 실적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시원하게 안 오르는 게 좀 이상합니다. 혹시 고점 잡은 걸까요? 하셨는데 네, 보통 이제 작은 상승 사이클, 그 다음에 긴 사이클, 또 주걸로 파동,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그죠? 1, 2, 3, 4, 5. 그리고 떨어질 때 A, B, C. 이렇게 떨어지는데, 우리가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의 사이클을 좀 알아야 되고요. 그 인더스트리 사이클을 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품 수명 주기라고 하는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도 좀 알아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주가가 움직일 때 그렇게 엘리엇 파동 이론처럼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점 더 강해지잖아요. 강해지는데 지금은 이 중간 선거가 있는 해고,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 하반기에 항상 좀 약했기 때문에
그런 퀀터적인 분석에 의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워낙 이제 뭐 몇백 조를 운용하는 큰 자금들은 미리 어느 정도 그 주식을 약간 이렇게 줄여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내가 잘못 잡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보통 엔비디아의 과거 패턴을 보면 2015년 반도체 사이클에서 2015년에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장비는 다 빠졌는데, 그때 엔비디아만 안 빠지고 옆으로 기면서 그 다음에 16년보다 또 올라갔거든요. 그 전방 산업이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는 있지만, 이번에 AI 인프라 사이클에서는 엔비디아의 GPU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단지 GPU가 쇼티지면 우리는 그냥 우리 요 비즈니스에 특화된 그런 맞춤형 반도체 만들 거야. 예, 그러면서 ASIC 반도체로 해가지고 브로드컴부터 해서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예,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는 좀 쉬는 거고, 쉬는 게 작년 하반기부터 좀 먼저 왔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내년부터는 또 시원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주식 수익이 많이나 매도해서 세금 혜택 받고 한국 주식 사려고 하는데 랩 가입은 안 되나요? 왜? 랩 가입 됩니다. 네. 국내 주식, 랩이 국내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사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랩 운영부서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서 가입하신 증권사 랩 운영부서가 알아서 매매 다 해줍니다. 네. 저희의 자문을 받아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인터는 여기 고정 댓글 보시면 인터 지식 하시면 됩니다. 네. 웜의 소통은 여기까지 하고 신문기사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전쟁통에 살아난 2차 전지, 과거와는 다르다. 이란 사태로 글로벌 정시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2차 전지 업종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데, 최근 2차 전지주 강세는 일시적 반등을 넘어서 구조적 성장 기대감이 반영된 그런 결과로 분석된다. 국제 유가 급등과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겹치면서 전기차와 ESS 수요가 동시에 부각된 영향이고,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가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떠오른다. 여기에 공급망 재편까지 맞물리며 업종 전반의 투자 매력이 다시 부각되는 국면이다. 자, 지금 국내 주요 셀 메이커 주가 수익률인데, 어제 LG엔솔 하고 SDI 불을 뿜었습니다. 그죠? 제일 위에 파란색이 SDI고 중간이 코스피예요. 1월 이후 코스피도 되게 강했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자, 지난 한 달간 2차 전지 업종은 코스피를 웃도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4월 15일 종가 기준으로 지금 KRX 2차 전지 탑10 지수 최근 1개월 수익률은 15%이고요. LG엔솔, SDI, 에코프로, LNF 등 국내 주요 2차 전지 기업 10곳을 담은 지수인데, 같은 기간 코스피는 10% 올랐습니다. LNF가 62%, SDI 23% 등이 두 자릿수 수익률을 올리면서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최근 2차 전지 주가를 끌어올린 가장 큰 요인은 ESS용 배터리 수요 확대이고요.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급증과 전력망 부족 문제로 ESS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시장조사업체 S&E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ESS 시장 규모는 24년 235기가와트에서 2035년에 615기가와트까지 확대될 전망이고, 정책적 요인이 강했던 전기차 수요와 달리 ESS 부문은 에너지 수요 확대에 따른 구조적 성장이라는 점에서 과거 2차 전지 랠리와 다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가 상승 또한 2차 전지 업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죠. 전쟁 여파로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며 전기차 매력이 재차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전기차가 내연기관차 대비 경제성을 확보하는 기간이 약 9년에서 최근 6년 수준으로 단축이 됐는데, 초기에는 전기차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내연기관차의 가격 매력이 클 수가 있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기름값과 유지, 정비 비용 등을 고려하며 전기차 경제성이 부각이 되고, 전기차 소유로 내연기관차 대비 경제성이 높아지는 기간이 과거에는 9년에 달했지만 최근에는 6년으로 줄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소비자 구매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로 전기차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를 키우는 대목이네요. 정책 환경도 국내 2차 전지 기업에 유리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미국과 유럽이 중국 견제 정책을 강화하면서 현지 생산 능력을 확보한 국내 배터리 업체의 경쟁력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IRA 보조금과 유럽의 산업 가속화법 정책은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는 요인인데, 시장 수급도 우호적이라는 분석이고요. 조현열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반도체 등 주도 업종에서 수급이 분산되는 과정에서 2차 전지로 자금이 유입되는 중이라면서 올해부터 미국 ESS 사업이 확장될 것이라는 기대가 주가를 지지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지금 사진은 LG엔솔의 전력망용 ESS 배터리 컨테이너 제품이라고 합니다. 증권가는 셀 메이커를 중심으로 2차 전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고 조언하고 있는데, ESS 수요 확대와 전기차 회복 역량을 동시에 누릴 수 있기 때문이고, 수요 역량은 셀 메이커와 소재 업체에 유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IRA 보조금 혜택은 셀 메이커에 집중돼 있어서 실적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 중론입니다. 김현수 애널리스트는 최근 2차 전지 업종 매력이 부각되는 배경에는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가 요구되는 전력망용 ESS 중심 수요 확대라면서 소재 대비해서 셀 메이커의 LFP 전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셀 메이커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다수증권사 최선호주 역시 대형 셀 메이커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LG엔솔, SDI 이렇게 쭉 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주가가 다 답을 얘기를 해줍니다. 이번 대장은 누구인지 다 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양극재 등 소재 업체는 선별적 접근이 필요한데, 물량 회복 가시성이 높거나 리튬 가격 반등에 따른 재고 평가 이익 기대가 있는 기업 중심으로 실적 차별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가장 주목받는 소재 업체는 LNF이죠. 단기 실적과 중장기 성장 여력 모두 우수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고, 모델 Y 주니퍼 등 3원계 배터리를 사용하는 테슬라 주력 모델에는 LNF가 독점 공급 중인 N95 양극재가 탑재가 되고요. 지난 3월 SDI와 체결한 1조 6천억 원 규모의 수주 계약에 따라 향후 LFP 완판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3월 말 기준 탄산 리튬 가격과 원달러 환율 모두 지난 연말 대비해서 크게 올랐다는 점에서 올 1분기에 대규모 일회성 이익 또한 기대가 됩니다. 원가 연동이 되고 있죠. 그리고 탄산 리튬이나 이런 것들이 미리 확보를 해놓잖아요. 확보를 해놨는데 가격이 쭉 올라가면 소위 말해서 재고 평가 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재고라는 거는 다 만든 완성품만 재고가 아니라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놓은 그런 원재료에서도 재고 평가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목표 주가는 얼마 이렇게 적혀 있고, 노우호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는 선제적으로 LFP 양극재 사업 부문에 진출해서 경쟁사 대비 우위를 선점했다면서 ESS 특성상 3원계가 아닌 LFP 소재를 활용하기 때문에 주요 셀 메이커 기업과 공급 계약 확대를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전기차 부문에서 최악의 상황을 반영하는 가운데 ESS 부문의 가파른 성장으로 EPS 기준점이 공고해지고 있다면서 대형 셀메이커의 경우에는 24년 기준으로 PER 상단이
40배 초중반까지 멀티플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하고요. 단 여전히 전기차 수요 회복세가 더딘 상황인데 향후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완화할 경우에는 국내 업체의 점유율 하락 우려도 또 제기가 되고, 투자자는 미국 ESS 설치량 추이와 국내 2차 전지 기업의 주요 프로젝트 수주 동향,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판매량 등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전기차 수요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배터리 수요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유럽 시장에서 국내 셀 메이커 3사 점유율 부진이 길어지고 있고, 또 중국 CATL이 유럽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추가적인 점유율 하락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고요. 이어서 아직까지 국내 셀 메이커의 유럽 출하 회복 신호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기차용 배터리 부문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 낮게 유지하는 편이 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드디어 나온다. 삼전 하이닉 2배 ETF. 다음 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수익률을 플러스 마이너스 2배로 추정하는 ETF가 출시됩니다. 그동안 분산 투자 요건으로 허용되지 않은 단일 종목 ETF가 제도 개편을 통해 본격 도입되는 건데,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고요. 이번 개정안은 단일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고퍼스 ETF 도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상장지수 증권 ETN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기초자산으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종목만 허용이 되는데, 평균 시가총액 비중이 10% 이상이고 파생상품 거래 비중이 1% 이상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요. 올 1분기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종목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곳뿐입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국내 첫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증권신고서 심사와 상장심사를 거쳐서 다음 달 22일부터 등장할 전망이래요. 당초 국내 ETF 시장에서는 분산 투자 규제로 인해서 한 개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 출시가 불가했는데, 미국과 홍콩 등 해외 시장에서 이미 여러 단일 종목 ETF가 거래되고 있는 상태라서 단일 종목 ETF 출시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요구가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이 같은 흐름을 고려해서 반드시 10개 이상 종목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현행 ETF 분산 투자 요건을 완화하고요. 자산 총액 대비 동일 종목의 운용 한도도 기존의 30%에서 100%로 확대합니다. 한 종목 30% 이상을 사지 말라는 거죠. 원래는 그랬었는데 한 종목 100%까지도 허용을 하고, 이로 인해서 자산 운용사들은 인버스 레버리지 상품부터 커버드콜 전략을 적용한 단일 종목 ETF까지 선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동성이 큰 상품만큼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되는데, 이번 출시 상품에는 ETF라는 명칭 대신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등을 표시한 이름이 붙고요. 투자자는 기존 사전 교육 외에 1시간 추가로 의무적인 심화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해외 상장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 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단기 매매를 전제로 한 고위험 상품이라며 손실 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투자자들이 적당한 범위 내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정보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라고 해서 나 삼성전자를 꾸준히 사모으려고 했는데 잘 됐네. 삼성전자 레버리지를 꾸준히 사모해야지. 2배를 주식을 2배 가져가는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예전에 코덱스 레버리지에 설명드린 것처럼 레버리지를 장기적으로 모아간다? 절대 안 됩니다. 빠질 때 2배로 터지면서 크게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Q데이, 그날이 오면 비트코인은 어쩌나, 뭐죠? 암호화폐 시장이 Q데이 공포에 휩싸였는데, Q데이는 양자 컴퓨터가 각종 암호 체계를 깨기 시작하는 시점을 의미하고요. 공포의 시작은 구글의 경고인데, 헤더 에드킨스 구글 보안 엔지니어링 부문의 부사장이 구글 블로그에다가 양자 기술의 경계는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Quantum frontiers may be closer
then they appear. 그러면서 포스트 양자 암호 전환 시한을 2029년으로 못 박았고요. 양자 컴퓨터가 지금의 암호 체계를 깨기 전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며칠 뒤에 구글의 퀀텀 AI도 보고서를 냈는데 이들은 암호화폐가 쓰는 타원 곡선 암호 ECC가 기존 예상보다 훨씬 적은 큐비트로도 깨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언젠가 올 위협으로만 치부되던 양자 리스크가 암호화폐 시장의 변수로 번진 셈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가 안전하다고 믿는 근거는 디지털 서명에 있는데요. 코인을 보낼 때 네트워크는 정말 이 지갑 주인이 보낸 게 맞나를 확인해야 하고 이때 쓰는 것이 서명 체계 ECDSA. 자, 사용자는 자신만 가진 개인 키로 전자 서명을 만들고 네트워크 참여자는 공개 키로 그 서명이 진짜인지를 검증하는데 중요한 것은 누구나 검증할 수 있지만 개인 키 자체는 절대 역산할 수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서명 체계에 뼈대가 될 암호 체계가 필요하고 암호 체계는 크게 RSA와 ECC로 구분이 되는데 RSA는 오랜 기간 전통 금융권 등에서 널리 쓰였고요. 공개 키와 개인 키를 분리해서 보안성을 높인 게 특징인데 다만 키 크기와 서명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커 계산 속도가 느린 편이랍니다. 무겁지만 튼튼한 금고형 자물쇠를 떠올리면 이해하기가 쉽고요. 반대로 ECC는 같은 수준의 보안을 더 작은 키와 서명 크기로 구현할 수가 있는데 계산 속도가 빠르고 데이터 수수료 부담도 적은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이 ECC를 채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암호화폐가 택한 최적 해법이 양자 시대는 가장 취약한 고리가 된다는 점이고 고전 컴퓨팅 방식이 자물쇠를 하나씩 두드려 보고 열쇠를 찾는 방식이라면 양자 컴퓨터는 자물쇠의 설계 원리를 통째로 읽어서 원래 열쇠를 역산한 형태에 가깝다고 하네요. 특히 ECC는 효율적으로 설계된 만큼 수학 구조가 비교적 명확하고 양자 알고리즘의 공략 대상이 되기 쉽다고 합니다. 한 종목 미래 애널리스트는 양자 컴퓨팅 시대에는 RSA보다 ECC가 양자 해커의 최우선 먹잇감이 될 수가 있고 과거의 스마트한 선택이 양자 시대의 치명적 약점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 기업 영업이익이 70%는 삼성전자, 닉스, 코스피 양극화 불장인데요. 21일 코스피가 6,300을 가볍게 돌파하면서 약 2개월 만에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에서 전자와 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이들을 제외하면 이익 증가세가 미미해서 당분간 반도체와 나머지 종목 간 주가 양극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전망이 우세하다고 하는데 FM 가이드에 따르면 지금 증권사 3곳 이상이 컨센서스를 제시한 코스피 기업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137조이고요. 작년 52조 7천억에 비하면 160% 상승했습니다. 특히 3개월 전에 비해서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는데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컨센서스가 나오는 코스피 기업의 올해 1분기 전망치가 89조였는데 최근에 48조가 더 늘었습니다. 자, 이게 반도체 때문인데요. 석 달 전만 해도 1분기 코스피 영업이익에서 전자 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50.7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67%, 3분의 2네요. 올랐고 지난해 1분기 두 기업이 코스피 영업이익에서 차지한 비중은 작년에는 26.8%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두 대장주에 의존하는 정도가 2배 이상입니다. 전망치 상향의 트리거는 전자의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였었고요. 그죠? 전자의 실적 발표로 메모리 호황 강도가 확인되면서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도 계속 상승세입니다. 특히 디램 사업부의 1분기 영업이익률이 80%를 넘어서면서 평균 영업이익률도 70%를 웃돌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닉스가 올해 1분기 4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둘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삼성전권은 디램 산업 성격이 가격 중심의 민감 산업에서 품질 중심의 인프라스트럭처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이번 사이클은 과거와 달리 호황의 지속 기간이 구조적으로 길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 또 가이던스가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주가 움직임을 보면 이벤트, 실적 발표 이벤트를 두고 미리 산 그런 단기 투기적 세력의 매수세도 분명히 있었고, 근데 아까 2배짜리 ETF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세론이 좀 나오더라도 또 2배짜리 ETF 나오기 전까지 또 하이닉스의 미국 상장, ADR 상장 전까지는 또 이렇게 반등이 들어올 것 같아요. 자, 지브리 카드 만들던 챗GPT 이제 광고 슬라이드까지 전문가용으로 확장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챗GPT의 새 이미지 도구로 만든 거네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서로 좀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그죠? 오픈 AI가 이미지 생성 도구를 전문가 업무용으로 끌어올렸고요. 지브리 스타일 셀카나 캐리커처를 만들던 챗GPT가 이제는 브랜드 광고와 제품 패키징, 슬라이드 덱과 다국어 마케팅까지 만들어내는 디자이너형 도구로 바뀝니다. 오픈 AI가 21일 새 이미지 생성 모델 챗GPT 이미지 2.0을 공개했고요. 챗GPT의 이미지 생성 도구는 지난해 4월에 4.4.5 이미지 출시 이후 핵심 기능으로 자리 잡았는데, 오픈 AI에 따르면 현재 매주 수억 명의 사용자가 10억 장 이상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브리 스타일과 캐리커처 같은 유행도 여기서 시작을 했죠. 그동안 사용 패턴은 명확했고요. 친구, 가족용 카드, SNS용 이미지, 셀카 스타일 이런 등등입니다. 자, 그동안 이미지 AI를 전문 업무에서 쓰지 못하게 막아온 3가지 약점을 이번에 정조준했는데, 첫째는 텍스트입니다. 기존 모델은 단순한 포스터나 메뉴조차 글자가 깨졌는데, 이미지 2.0에서는 가독성이 있는 글자뿐만 아니라 차트, 정리된 배치의 화면, 복잡한 과학 다이어그램까지 그려낸다고 합니다. 둘째는 다국어인데 영어에 비해 약했던 아시아권 언어 텍스트 표현이 크게 개선됐다고 합니다. 셋째는 캐릭터의 일관성입니다. 같은 인물과 사물을 유지한 채 여러 페이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픈 AI는 추론 능력을 결합한 별도 모델 이미지 2.0 싱킹 도 함께 내어놨다고 하네요. 5 시리즈에서 보여준 추론 능력을 이미지에 적용한 모델로 도구 사용과 검색, 추론 기능을 한 장의 이미지 안에 통합했다고 합니다. 이번 발표가 갖는 의미는 챗GPT 이미지 사용 목적이 재미에서 이제는 업무로 이동하는 분기점이라는 데 있는데, 아델은 이미지 생성은 더 이상 개인의 일상을 꾸미는 장식이 아니라 마케터, 디자이너, 개발자가 실제 업무에 쓸 수 있는 인터페이스, 포스터, 목업이 됐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1인 창업자에게는 새로운 무기가 될 수가 있죠. 광고 한 편을 만들어서 30개 언어로 동시 배포하거나 슬라이드 덱과 인포그래픽을 사람 손 없이 만들어내는 환경이 열리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 어디가 지금 파괴가 될까? 광고 이런 디자인 만들어주고 이런 데들 다 파괴가 된다고 보면 되겠죠. 오픈 AI는 정치 콘텐츠와 선거 개입 우려에 대해서는 다른 플랫폼이 그런 가드레일을 두지 않더라도 챗GPT는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고, 이미지 워터마킹과 다층 모델 가드레일과 능동적 모니터링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세상입니다. 혁신 DNA 깨운 애플 킬러 제품 성분 대 AI 전쟁의 폴더폰 시장서 대공세를 예고하고 있고요. 애플 CEO 전격 교체, 팀쿡 생태계 확장은 성공했지만 AI 웨어러블 자율주행차 쓴맛 등등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존 터너스 애플 CEO 내정자네요, 이분이. 그리고 팀 쿡과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스티브 잡스 시절의 제품 중심의 DNA를 다시 꺼내들었다.
네, 애플이 15년 만에 리더십 개편을 선언하자 IT 업계에서는 애플이 경영 전략의 무게추를 제품 하드웨어로 되돌리는 신호로 해석을 했고요. AI 시대 들어서 혁신이 둔화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애플이 차세대 경쟁의 해답을 다시 제품 설계에서 찾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 스티브 잡스가 2011년 8월에 돌아가셨어요. 벌써 15년 전이네요. 사망 이후 출범한 이 팀 쿡 체제가 애플 역사상 성공적인 경영 기록으로 꼽히는데 잡스가 무엇을 만들지를 고민한 CEO였다면 어떻게 확장할지에 집중한 CEO였습니다. 98년 컴팩에서 영입된 팀 쿡이 애플의 재고 관리 방식을 뒤집고 중국, 인도, 브라질로 이어지는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했고요. 애플 워치, 에어팟, 에어, 애플 TV 플러스 같은 신제품을 내놓는 한편은 아이폰 사용자 10억 명 이상에게 소프트웨어와 구독 서비스를 파는 사업 모델로 회사 체질을 바꿨고 그의 재임 기간 동안에 애플의 연간 순이익은요 1,100억 달러로 4배가 늘었고 시가총액은 4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10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다만 그가 한계를 넘지 못한 영역이 있는데 아이폰을 이을 킬러 제품이고요. 2014년 시작한 자율주행차 프로젝트는 10년 만에 무산됐고 24년 내놓은 MR 헤드셋 비전 프로는 시장에서 외면을 받았던 거죠. 쿡은 애플의 성장 궤도를 꾸준히 유지는 했지만 향후 20년의 경쟁 위치를 다시 짜는 단계적 혁신은 만들어내지 못했다. 네, 이게 쿡에 대한 교체 이유가 되겠죠. 가장 뼈아픈 대목은 또 AI 부분이었습니다. 나머지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13조 태워서 179조를 벌었다. 신의 한 수로 잭팟 터뜨린 빅테크라고 돼 있는데 빅테크가 스타트업에 선제적으로 단행한 투자가 잇따라 잭팟을 터뜨리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오픈 AI와 엔스로픽 투자로 수십 배의 수익을 확보한 데 이어서 구글, 알파벳도 스페이스X 공개를 통해서 최대 1220억 달러 규모의 지분 가치를 손에 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와, 한 170조 벌었네요. 자본력을 앞세운 빅테크의 스타트업 배팅이 미래산업 지형을 재편하는 핵심 전략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알래스카주에 제출한 공시를 인용해서 알파벳이 스페이스X의 지분을 6.11%나 들고 있네요. 알파벳의 스페이스X 지분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스페이스X의 현재 지금 기업 가치가 한 2,500조, 한 2조 달러 가면 한 3,000조 됩니다. 그러면 구글 지분 가치가 180조. 지난 2월 스페이스X가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xAI와 합병을 완료하면서 지분이 5% 수준의 희석이 돼서 현재 가치는 약 1,000억 달러로 추정이 되는데 구글은 2015년 스페이스X에다가 1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100배 수익이 기대되는 셈이고요. 이 수익은 이미 구글의 공식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비상장 주식 비실현 이익으로 80억 달러가 계상됐는데 이게 바로 스페이스X의 지분 평가 차익이라고 합니다. 알파벳은 24년 1월에는 위성통신기업 AST 스페이스 모바일에 AT&T 보다폰과 함께 또 투자를 또 했었네요. 다른 빅테크의 AI 투자도 초대형 투자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투자했고 아마존이 엔스로픽에 투자를 했습니다. 엔비디아도 보다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스타트업 170개 이상의 총 530억 달러, 거의 한 80조 투자를 했네요. 23년에 AI 클라우드 인프라 스타트업 코어위브에 1억 달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23억 달러 투자를 하고 국내 기업들도 AI 스타트업에 투자해서 이익을 보고 있는데 SK텔레콤이 23년 8월에 엔스로픽에다가 1억 달러를 투입한 바 있는데 현재 이 가치가 17억에서 27억 달러. 네, 이걸로 한 3, 4조 지금 벌게 생겼습니다. 네, 지분율은 지금 0.3% 정도 된다고 합니다. 투자 3년 만에 원금 대비 30배
수익을 거둔 거죠. 전자도 미국 AI 반도체 스타트업인 그록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로 3배에서 7배 이라는 수익을 얻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투자가들도 혁신 기업에 투자 많이 해야 됩니다. 쭉 많이 뿌려놔야 됩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